수영의 생활정책. 요즘 다 미친다. 뭔 저기서 한반도 선진화재단 박수영 대표님의 북콘서트를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영입니다. 제가 평소에 멘토로 모시는 분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오늘 한번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후원회장이시고 제 멘토이신 김황식 전 국무총리님 나오셨습니다. 행정을 잘 모르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수행비서를 모셨던 분입니다. 행정을 1분으로부터 A부터 Z까지 다 배웠습니다. 이상배 전 서울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여기 이상배 선배님 계시는데 제가 먼저 자리에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그 야구 1번 타자가 굉장히 힘든 건데 그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면 그냥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박수영 대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오늘 박수영 대표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김황식 총리님을 비롯한 과거 행정부에서 국회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후배님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또 건강한 모습, 젊은 모습 보이는 제가 몹시 부럽습니다. 오늘 박수영 대표하고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분들,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인간 박수영이는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박 대표하고 인연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 대표는 총무처에서 시작을 했고 저는 내무부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두 부처가 합쳐진 다음에 그 유명한 박수영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부가 전부 다 끝나다가 나랑 다 와야 했는데 아까 해주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시면 누구나 다 욕망이 있죠. 그리고 국가 권력을 차지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건데 말만 그렇고 행동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저를 맡고 있어서 잘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얘기 좀 축사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그 대학 나온 그 대학 졸업생이 좀 부끄러워 그런 말을 제가 그냥 하고 가요. 역시 부산이 고향이신데요. 부산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짐작합니다만 저도 고향이 부산인데 이 부산이 또 아주 화끈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이런 식의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한번 박수영 부지사님하고 같이 뭔가 제대로 한번 해서 지금 정말 좌절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저도 애기는 아니고 좀 큰 아이의 엄마입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불안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미란이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부지사님 앞날에 정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내년에도 우리 다 같이 화이팅했습니다.
대표님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국의 저자 박수영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받은 내일을 위한 오늘 송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표님 오늘 이 책을 위해서 또 많은 그동안에 노력을 기울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각 계신 분들께 인사 말씀 하시겠어요? 네, 인사는 좀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진행하는 중에 또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올렸습니다. 권도엽 전 건설부 장관님 나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사하신다고 하셨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축사를 못하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의원님들도 몇 번 오셨는데 아까 의원님들은 사실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제가 오지 말도록 안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현주 의원님께서 굳이 와주셨고요. 백성훈 전 의원님 오셨던데 어디 계신가요? 네, 어디 계신가요, 의원님? 하셨나요? 백성훈 전 의원님? 네. 하셨어요? 네. 손승미 전 의원님도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인사는 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소개를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분이 좀 이상합니다. 제 아내입니다. 사람 아닌데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보다 조금 낫죠? 많이 나오시다고 지금. 아무래도 우리 박수영 대표님이 지금 30년 공직 생활과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사모님의 내조가 아니었다면 힘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가족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신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책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 책 한번 보셨어요? 네, 보면 저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좀 살짝 좀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이 제목과 앞에 디자인이 굉장히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표지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위에 비가 내리는데 어른들의 손으로 이렇게 막아주고 있어요. 아마 이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그러면 왜 책 이름을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이라고 지었는지 궁금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실 제가 행정을 오래 하고 또 정치를 약간 해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치 행정의 제일 큰 문제가 내년 선거, 내후년 선거 이거를 목표로 움직이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자꾸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아요. 발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더 못 살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많거든요. 왜 그러냐? 너무 단기적인 시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정치를 하는 분들이든 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행정을 하는 분들이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20년, 30년 뒤를 목표로 일을 좀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겠다.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미래의 청년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옆에 계신 분이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그 미래의 이렇게 자원, 청년분 대표로 나와 계시는데 또 왠지 제가 알기로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이름도 박수영의 우아한 TV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들이라는 단어에는 저희 청년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 모두가 포함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모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박수영 대표님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좀 찾아보니까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수영의 우아한 TV를 검색해서 보니까 제가 정치나 행정이 굉장히 보통 시민들한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저도 구독, 좋아요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 채널 보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아한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의 주말입니다. 멋있다, 우아한 뜻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의 주말입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좀 하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람들처럼 A4 용지들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지를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거 바로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책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그 책 내용 중에 가짜는 가라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는데요. 그 안에 대표님께서 진짜 보수의 가치는 자유와 공동체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보수의 위기는 사람의 문제이고 그 가치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짜 보수의 재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금 저 어려운 질문하고 읽고 없이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자, 저는 방금 우리 송보희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보수의 진짜 가치, 보수의 진짜 가치는 자유 플러스 공동체. 한편으로는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가는 게 보수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이걸 잘 못해왔던 것은 첫 번째는 제가 정치하는 많은 친구들 국회의원 300명 만나서 또 보수의 가치가 뭐니 또 지구의 가치가 뭐니 물으면 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보수라는 게 정말 꼰대스럽고 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보수의 혁신, 보수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한데 하나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가치를 충실히 이해하고 그걸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행정과 정치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책 쇄신입니다. 보수의 가치가 자유와 공동체라면 이 자유와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실패, 인적 쇄신의 실패와 정책 쇄신의 실패가 사람들에게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꾸려가야 될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칼럼에 쓴 것입니다. 어떻게 좀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맞습니다. 현재 보수의 위기 부분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인적쇄신이나 또 정책, 비전의 상실이라고 보거든요.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극복되어진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번에 이해하신 거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설명을 되게 잘해 주셨나봐요. 자,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도 오늘 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한번 책을 미리 받아서 정독을 했어요. 근데 정말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정치는 이 특권 정치가 문제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이걸 해결해야 특권 정치가 시민들에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고 또 보통 시민으로서 정치인이라고 국회를 존경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 시스템 문제가 보면 행정가로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좀 변화가 있을까요? 또 어려운 질문이죠. 예, 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모씨를 벤치마킹 중에서 A4를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고 나왔습니다. 정치 과잉의 사회, 제가 칼럼도 그런 제목을 썼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정치 과잉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광훈 교수님이 큰 정부고 무능한 정부를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크고 무능한 정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정치가 크게 기여를 하면서 이 정치 과잉의 시대는 정치가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국가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석구석에서 자기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춤을 춰야 되고 학교가 춤을 춰야 되고 사회단체도 춤을 춰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고 있는 정치 과잉의 사회거든요. 이거를 정치인들한테 제발 정치 과잉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100번 인사해봐야 될 리가 만무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걸 막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막느냐? 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몇 개나 되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 칼럼을 읽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헤아려본 자리들입니다. 헤아려본 자리가 1630개의 자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숨겨진 자리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개의 자리 임명하느냐 미국 서적에 따라 다르고 대통령 정권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만은 트럼프는 지금 2300개의 자리를 임명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땅 넓이로 봐서 네. 우리나라보다 무려 몇 배 클까요? 많이 크죠. 네. 미국이 정확하게 98배가 큽니다. 진짜 많이 크네요. 흔히 네. 우리나라보다 100배 큰 나라라고 네. 얘기합니다. 100배 큰 나라의 막강한 대통령, 세계의 대통령은 딱 2000개 정도밖에 임명을 안 하는데 그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10,000개짜리를 임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소위 제왕적 대통령, 정치 특권, 정치 과잉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한 500개 정도로 네. 간단합니다. 법령만 개정하면 됩니다. 무슨 직위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거를 네. 싹 바꾸면 되거든요. 한 500개 정도로 줄여서 이 자리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 좌파와 우파가 이념 대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지켜본 바로는 이놈의 10,000개 넘는 자리 때문에 그 자리를 노리고 싸우는 이익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익 집단에. 네. 따라서 이 자리의 숫자를 줄여서 정치 과잉 사회를 만들지 않는 거, 이게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만한 고난이 필요한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꿈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실현되는 날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그 대표님께서는 행정가로서 또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서 보니까 행정과 정치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적인 해결 방안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또 청년 대표를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우리 대표님께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굉장히 감명 깊었던 문구가 있습니다. 책 속에. 이 제목, 책 제목과 같은 칼럼의 제목인데요. 네.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문구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나라다운 나라 어떤 모습이며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죄송합니다. 글쎄요, 좋은 나라는 아까 우리 김강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작고 유능한 정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공공부문에 81만 명을 더 뽑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네, 81만 명 한 사람당 약 1년에 1억 정도의 돈이 들고요. 네. 공직자 한 사람 뽑아놓으면 근무 30년에 연금 30년, 60년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81만 명이면 68, 48 되니까 뭐 4,800조 정도의 돈이 인건비로만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가 커지면 돈이 많이 드니까 여러분들한테 세금도 많이 거두겠지만 더 중요한 게 규제입니다. 네. 공무원들이 자리가 하나 만들어지면 자기 규제를 네. 또 창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크고 무능한 정부가 돼갑니다. 즉 작고 유능한 정부가 답인데 네. 크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민간의 활력이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민간의 활력이 전부 없어지고 이번에 오늘 아침 신문에 이제 발표한 우리 9월 통계치 네. 이 일자리 통계를 보면 네. 일자리가 35만 개가 늘어났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네. 60대 이상 일자리가 38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50대 이하 일자리는 38만 빼기 35만 3만 개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중심으로 이렇게 가서는 좋은 일자리,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가 없고 민간의 활력이 활성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민간이 춤추게 만드는 거 이게 바람직한 사회이고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정치 특권을 줄이고 우리 모두가 우리 선거위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재원입니다만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뭐가 문제고 어떻게 가야 되는데 대한 합의, 공부와 그 내공 이런 게 있어야지 가지 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허딩이라는 말, H-E-R-D, herding, 네. herd, 떼거리, 집단, 뭐 이게 뭐냐? 대표적인 게 광우병 사태입니다. 광우병 때 80만이 광화문에 나가서 시위를 했다 이렇게 신문 보도가 났는데 뇌숭숭, 미국수 먹으면 다 죽는다. 네. 이렇게 80만이 나가 시위를 했습니다. 맞아요.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지금도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죠. 네. 만약에 죽었으면 저와 집사람,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죽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6년 반을 살았는데 미국 수만 연락해 보면 그런 게 이제 허딩이죠.
공부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허딩되게 되는 거죠. 그걸 막지 않으면 이 정치과잉 사회를 없애고 민간이 춤추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대표님께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확 와닿았는데요.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고 또 이런 국가 정책이라던가 행정, 정치를 또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 공무원분들이잖아요. 그분들도 계속 공부하고 또 우리 시민분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책을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영혼이 살아있는 공무원. 이런 제가 그 제목을 보고 우리 공무원이셨으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공무원이 많다는 의미인가 보다 라고 열심히 읽었는데 그만큼 적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영혼이 살아있는 공무원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한마디로 좀 정의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학교에서 상권 분립을 열심히 배웠을 겁니다. 네.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정치와 행정 간의 견제입니다. 견제와 균형. 이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행정이 정치를 견제하던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정치가 행정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해서 좀 길게 보고 이렇게 가는데 행정은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정무적인 판단과 전문적인 판단이 가까울수록 선진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의 괴리가 너무 넓어요.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자기 정치 세력이 잘 먹고 잘 사는 판단이라는 의미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국리민복이라든지 이런 큰 국가의 틀을 보는 정부가 아니라 자기 팩션의 자기 세력의 이익, 이게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적인 판단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정무적인 판단에 yes 장관님, yes 청와대 이래 가가지고는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과감하게 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물론 일반직 공무원 모두에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고위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서 그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정도에 오른 사람들은 그만두더라도 정부와 충돌해서 그만두더라도 연금도 나오고요. 또 그동안에 쌓은 실력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들한테는 노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혼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칼럼에 쓴 것입니다.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공무원이라면 장관님에게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짝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그렇지만 공직에 나라의 공록을 이 아나운서님이 낸 세금으로 자기 삶을 영위해온 것을 20년, 30년 이상 해서 소위 고위공무원이 된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시죠?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고편처럼 지금 잠깐 생각하시는 부산의 발전에 대한 부분 잠깐 여쭤도 될까요? 네, 이 책이 이제 4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사실 높은 성과를 내는 정부 만들기라고 하는 정부의 효율성에 관한 책이었고요. 두 번째 책은 공무원을 위한 변론이라고 하는 공직자들을 옹호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책이었는데 세 번째 책은 아까 소개했던 달동네 화장실 문고리고요. 네 번째가 이 책입니다. 자, 다섯 번째 책은 제가 부산에 관해서 쓰겠다라고 서문에 적어놨는데 우리 송보희 의원이 그것까지 읽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부산의 발전은 저는 부산뿐만 아니라 광주나 어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 부지사와 기획실장을 쭉 합해서 6년 이상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면 수도권의 규제를 피해서 지방으로 기업들이 갈 거고 그걸 지방에 유치하면 지방도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굉장히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경기도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외국으로 갑니다. 외국으로. 그러니까 지방은 수도권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겠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지역의 특성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발전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수도권에 제가 경기도 부지사 할 때 삼성, LG,
뭐 이런 거 다 유치하고 했더니 지방에도 전부 IT, BT 유치하는 난리인 거예요. 안 갑니다. 실컷 왜 안 가요? 지방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부산이라고 하는 곳은 바다가 방구가 있는 곳입니다.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물류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태평양 항로, 시베리아 철도, 또 저쪽에 보면 북극 항로, 이 모든 항로가 부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물류에 하면 뭐 전 세계에서 부산 최고의 물류, 뭐 대학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뭐 창고도 쫙 있고 서비스가 100% 되는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만 해도 인천에 딸리고 있고 상하이라든지 뭐 이런 데 엄청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부산에 가는 책은 부산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관한 책을 제가 써서 지역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광주도 배울 것이고 뭐 대구도 배울 것이고 춘천도 배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왜 30년 경력의 행정가라는 타이틀이 붙었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얼마나 많이 또 연구하시고 그 대표님 말처럼 공부를 많이 하셨겠어요. 앞으로 또 우리 박수영 대표님이 부산의 미래를 또 짊어지고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토크 콘서트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줄을 쳐가면서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내용도 있었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겠다 해서 빨간 줄을 그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은 글귀가 많은데 그래도 대표님은 저자시잖아요. 이 수많은 내용 중에 하나의 문장, 하나의 내용 정도를 내가 가장 기억하고 소중하다라는 좀 글귀가 있을까요? 이 책에서? 이 책 제목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국이고 맨 마지막에 매일경제에서 제가 썼던 지금도 매일경제 제가 칼럼 쓰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사실 하나 이메일로 보내고 왔습니다. 다음 주 나갈 매일경 칼럼인데 맨 마지막 칼럼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책 가진 분들 혹시 보시면 역시 맨 마지막 문장이 223쪽에 있는 문단이 저로서는 제일 인상 깊다고 할까 제가 제일 정성을 많이 들인 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23쪽의 맨 아래쪽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정치를 하고 왜 공무원을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처럼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다. 이게 제 마지막 문제. 대표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정말 잘 느낄 수 있었던 글귀였는데요. 여러분 책 아마 읽어보시면서 우리 박수영 대표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북 콘서트를 좀 마무리하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사인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 다 가지 마시고 함께 사인회 또 하시면서 인사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평일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서 그렇게 했는데요. 내일부터 사실 D-180일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북콘서트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서 그 바로 전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북콘서트가 여기저기 있는 것 같아요. 평일날 오후 3시에 해서 많은 분들 못 모셨습니다만 그래도 자리를 가득 채워주셨고 하나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북콘서트보다도 앞쪽에 나오셨던 대여섯 분들의 연설, 촉사가 훨씬 더 깊이 있고 내용이 있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훈 장관님 부탁드렸는데 안 하셨죠? 웃고 계시지 말고요. 다 웃고 계세요. 어쨌든 이 앞부분에 짤막짤막한 그 축사 안에도 상당히 많은 영양가 있는 내용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말씀들 많이 들어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책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더라도 들어있었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정도는 마음속에 담고 가주셨으면 제가 마음의 기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